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임차 업종이 뭔지 알아요? 그걸 판단하려면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하는 상권에 신축 건물 1층에 누가 들어오느냐를 보면 돼요. 그래도 여기도 손꼽히는 상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가장 활발한데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신축 근생 건물의 1층이잖아요. 여기에 딱 뭐가 있냐? 안녕하세요, 황금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임장머신님은 집이 어디죠? 갑자기요? 네. 저는 성남시에 살고 있습니다. 성남시요. 질문을 이거요. 자, 여기는 여러분 잠실에 나와 있습니다. 송파구에 나와 있죠? 그래서 너 어디 사니 했을 때 송파 살아요 하면은 잠실이 아닐 확률이 높다. 약간 그런 짤들이 있죠. 뭐 제가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정확하게 잠실에 나와 있고, 잠실하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투자자들한테 핫한 지역이기도 하고 시세의 표본? 그렇죠. 이런 많이 확인을 하기도 하고. 아파트 요즘은 관심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저기 뭐냐, 어떤 걸 말씀? 맨날 미도 아파트 있던 진미크? 진미크.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 이동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전통적으로 잠실을 산다라고 하면은 사실 엘리트, 이제 엘스, 리센츠, 이제 트리지엄 이제 많이 얘기했었죠. 또 한때 리센츠에도 거주를 하셨었잖아요. 잠깐 월세로 거주했었죠. 그래서 야 니네 채널은 소규모 신축 채널인데 여기 아파트 단지에 왜 왔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잠실 산다라고 했을 때 꼭 아파트가 아닐 수도 있다. 이 행정구역상 잠실동에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은 이 용어가 더 편하실 겁니다. 신천 상권이죠. 신촌 말고. 그렇죠. 신천.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신천에서 봐 라고 하면은 헷갈려가지고 너 어디야 했는데 나 맥도날드 앞. 그렇죠. 요쪽 맥도날드 앞에. 그렇지.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잘 오신 겁니다. 요즘 이제 저희가 단순한 오피스 개발이 아니라 수규모 개발에서도 좀 주택을 섞거나 구분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상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송파구 방이동 편에 이어 이번에 잠실동, 잠실 세내역 상권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둘러볼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의 배우 세대인 생활 밀착형 상권도 있지만, 이제 약간 유흥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복합적으로 있는, 한번 보러 가보시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우리에게 어울리는 이 면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저쪽 면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플라자 상가가 위치해 있고, 대로변을 접하고 있는 상업 지역에는 이제 큰 오피스텔이나 이제 뭐 업무 시설이나 큰 근생 좀 굵직굵직하게 들어와 있고, 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베가 없는 4, 5층짜리 이제 근생이거나 뭐 약간 오래된 모텔들도 중간중간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런 거는 이제 뭐 명도가 어려우니까 개발이 어려운데, 그나마 마침 요 모퉁이에 있는 요 지금 펜스 치고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살 때만 해도 요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철거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150평 정도 되는, 여기에 지금 건축 허가판을 보니까 근생을 짓고 있더라고. 아마 뭐 상가 건물 아니면 오피스 건물 들어오겠죠. 그래서 뭐 업무 시설인 거 보니까 뭐 약간 근생과 오피스를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딱 들어올 만한 그런 걸 짓고 있고, 여기는 어디서 봤냐면 왕십리 약간 상업지 이면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맞아요. 비슷합니다. 좀 높게는 6, 7층에서 낮게는 4, 5층짜리인데 올근생이죠. 그래서 엘베는 없고 주차장 없고 다 그냥 뭐 술집, 뭐 노래방, 고깃집. 그다음에 여기가 공사하고 있는 요 옆에 게 그나마 좀 높아. 이게 한 10층짜리인가 건물이 되거든요. 보통 요 정도 사이즈면 위에로는 오피스거나 주택이 되잖아. 근데 여기는 워낙 지금 약간 유도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 마사지 뭐 아니면 레스토랑이라든가 거의 다 그냥 근생으로 다 채워질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권도 좋지만 행정구역상 잠실동이어서 생각보다 또 작은 오피스, 내 사무실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상층부까지 꼭 주거 형태를 섞지 않아도 좀 임대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화면에서 보이는 좌측이 상업지, 우측이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렇게 해서 이쪽 라인은 일반 주거지역 라인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쪽부터 본다. 그렇죠. 상업지는 뭐 일단 황금돼지가 아니죠. 레드돼지죠. 정면에 보면 상업지 같은 경우는 벌써 오피스텔 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맞아요. 오피스텔 개발이나 아까 뭐 우리 기준에선 크지만 상업지 기준으로는 좀 작은 150평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근생이나 저런 중소형 오피스 건물 뭐 저런 걸로 되어 있고, 이제 좌측으로는 4, 5층짜리 근생. 저 앞에 저건 뭐냐? 저거는 이제 청년주택이에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제 종상향 혜택을 받아가지고 LHSH가 매입한 청년주택으로 개발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건물 높이만 봐도 상업지구나 3종이구나 딱 감이 오는데, 딱 저것만 3종에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 저는 처음에 임장 오기 전에 아니 저기만 빨간색으로 돼 있길래 야 이거 뭐 정치인들이랑 유착관계가 있나? 이게 어떻게 저기만 종상향을 받았지? 막 그 생각을 했었는데, 자 우리 지금 지나가면서 바로 이 3종 주거지역 라인에 전부 구축이었는데 딱 눈에 띄게 신축 건물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위더스 빌딩이라고 돼 있는데 중소형 규모, 지금은 이제 중대형까지도 시행을 하는 부동산 회사인데 거기서 직접 시행을 한 그런 건물이고, 요거는 이제 삼종 북도로 코너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가시성도 되게 좋죠. 코너인데도 막 약간 뭐라 그러지? 예각? 둔각? 둔각? 네, 둔각이죠. 그래서 가시성도 더 좋고. 넌 예각 둔각 하는 거 보니까 학원가 근처긴 근처인가 보다. 너 공부 좀 했다? 공부 좀 했다가 아니라 예각 둔각.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임차 업종이 뭔지 알아요? 요즘 잘 나가는 업종. 그걸 판단하려면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 하는 상권에 신축 건물 1층에 누가 들어오느냐를 보면 돼요. 사양산업의 반대말이 뭐죠? 오양산업인가요? 오양마살? 아무튼 유망사업. 유망사업이 뭐냐면 실버,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 뭐 산업, 그 다음에 펫. 점차 이제 우리도 일본처럼 혼자 사는 초식남이나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이런 거에 많이 의지하는 것 같고, 이 시장이 생각보다 나 무시했는데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강남도 통임대 좀 매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펫 업체가 통임들 들어와 있는 거야. 밑에는 미용, 위에는 호텔. 여기도 사실은 뭐 대한민국 뭐 탑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도 손꼽히는 상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가장 활발한데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신축 근생 건물의 1층이잖아요. 여기에 딱 뭐가 있냐? 애견이 있다. 애견 프리미엄 분양샵인 것 같아요. 요즘에 토임대나 오피스에 대한 게 약간 그 임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왜죠? 왜 걱정을 많이 하죠? 오늘 예상치 못한 플로우로 가시네요. 우리 원래 대본 없이 하잖아. 일단 요새 그 중소기업들이 경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매출이 잘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막 투자 유치를 받아서 활발히 임차를 들어가던 그런 스타트업들도 좀 힘든 상황이라서, 그렇죠. 일반적인 오피스들은 조금씩 원가 절감을 하는 추세예요. 조금 더 빠지는 입지여도 고정 비용을 줄이고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들이나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갑자기 성장하는 기업들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토임대용 그 상업용 건물에 공급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수요가 적어지니까 사실은 전반적인 뭐 임대차 시장이 무너졌다기보다는 그 분야에서 조금 약간 리스크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피스보다는 이런 약간 근생이죠. 밥 먹고 생활하면서 필요한 이런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상가, 특히 이제 구분적으로 임대 놓을 수 있는 구분 상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딱 맞는 표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음식점도 있고, 미용, 댄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무실, 학원이죠. 저기도 운전면 학원까지 이렇게 해서 잘 임차를 맞추고 현재 이제 보유는 하고 계시고, 매각가를 약 평당 1억 중반대로 지금 내놓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네. 여기 시세 얘기를 안 하고 시작했네. 자.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신축 부지, 개발 부지의 시세는 평당 싸게는 5천만 원대부터 비싸게는 7천만 원대까지 형성이 돼 있고요. 요분은 한 7천만 원대에서 8천만 원 정도에 사서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가면서 그건 좀 자세히 사례를 통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가보시죠. 강남이 죽었다, 뭐 근생이 임대 안 맞춰진다, 건축비 올랐다, 어쩐다 하더라도 자산이 쌓인 분들은 그래도 강남에 좀 오고 싶어 해. 그리고 뭐 이제 주택 규제가 아직 안 풀리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여유가 되면은 좀 강남 쪽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적어졌지만 있긴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목적이 단기 시세 차익을 크게 낸다 보다는 그 에셋을 파킹하려는 의지가 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창 뭐 공투가 좀 유행도 했었고, 뭐 저희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공투는 디벨롭해서 단타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약간 파킹을 하거나 수익률을 좀 높여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시세 차익 날 수 있는 지역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송파도 사실은 그렇게 강남 쪽 찾는 분들이 에쿼티가 좀 부족했을 때 눈여겨보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가 특히 송파에서 방이동과 함께 그래도 수요가 가장 많고 상권이 안정적으로 오래 가고 있고 유행 상권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좀 수요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다. 상권이라는 게 이렇게 살아 숨쉬면서 막 옮겨 다니기도 하고, 암 같은 경우도 위암 갔다가 막 옮기고 막 몸 안에서 막 전이 되고. 전이 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전이 되지 않는 약간 이렇게 배우 수요가 빵빵하고, 그죠? 약간 고정적인 이런 게 사실은 요즘처럼 이제 투자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 분들도 물론 힘들죠. 소비도 많이 위축되고 힘들지만 이런 이제 동네에 있는 전통적으로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상권은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저기 대로변에서 아까 걸어왔던 길이 이면이었고, 남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쭉 가는 길인데도 뭐 주택이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1, 2층에는 뭐 사무실이나 뭐 양고기 집이나 뭐 아구찜도 있고, 그지? 미술학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남쪽으로 갈수록 확실히 주거의 냄새가 짙어지고, 그래서 조금 더 쭉 내려가다 보면 학원가가 조금 더 형성되어 있는 학원가와 시장길,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은 굉장히 바둑판처럼 돼 있어요. 맞아요. 처음
오는 분들은 이 블럭이 저 블럭인지 아마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뭐 곳곳에 다 이제 근생이 들어가 있고, 마침 여기는 새마을 전통시장이 들어있잖아요. 내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 이제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시골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시골의 시장, 떡집 있고 막 약간 뭔지 알지? 서울에서 봤을 때 막 까치산 시장이라든가 전통적인 시장, 뭐 그런 정취를 느끼고 싶은 거야. 강남에서. 강남에서? 그럼 어디 가야 되지? 논현동? 아, 논현동 영동시장도 있긴 한데 거긴 너무 이제 유흥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딜 봤냐면 역삼 개나리 아파트 그 단지잖아. 아, 거기 이마트 있어요. 옆에 좀 그런 게 있지. 맞아요. 그거를 봤는데 내가 가지 마라, 일로 와라, 잠실이 있다. 왜냐면 이제 애기도 이제 임신한 상태고 잠실에서 키우고 그런 정치 느끼고 싶을 때는 일로 와라 이랬거든. 그래서 여기 오면 새마을 전통시장이나 이쪽 왔을 때 뭐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강북 쪽에서는 마포 망원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군데군데 있죠.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신축으로 잘 개발을 해가지고 평당 8천만 원 중반대에 성공적으로 엑시트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딱 들어오니까 영락 없는 딱 그 지방 중소도시의 읍내시네. 아, 그렇지. 약간 북성수에서 봤던 그러니까 사람과 차가 엉켜 다니면서 인도도 없고, 그지? 심지어 딱 이제 여기 지역농협까지 하나 있네. 아, 그렇지. 이거 하나로마트까지 있어줘야 완성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가 사람 냄새 나고 좀 뭐 편해요. 그러니까 실거주하기가 정말 편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다만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요즘에는 유모차도 끌어야 되고 애기들 뛰어다니니까 뭐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뭐 좀 불편할 수는 있다. 요 앞에 보이는 요 건물입니다. 자, 요게 이제 3종이다 보니까 겉에서 딱 봐도 아주 일조권을 시원하게 받았죠. 그렇지. 그래서 요게 어쨌든 엑시트를 좀 잘했고, 요게 그래도 동도로 서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주차나 요런 거는 조금 영리하게 잘 배치를 했습니다. 수익 설명드리기 전에 보면은 지상으로 가는 2층으로 가는 직결 계단도 이렇게 기획을 해놨고. 네. 그러니까 약간 원래 본 코어가 있고 2층 별도 계단이 따로 있네, 그지? 그러면서 이렇게 처마 비슷하게 하면서 비 안 맞게 딱 살짝 이렇게 해놓고 인테리어 효과를 주면서 편의성을. 눈이 얘기하는데 강남에 근생 지을 때 건축사를 잘 만나야 된다. 공사비가 뭐 평당 1200이다 어쩐다 하는데 이런 지역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평당 1200 드릴 필요가 없어. 그냥 반듯하게. 그렇죠. 반듯하게. 깔끔하게. 그렇죠. 왜냐? 어차피 간판으로 덕지덕지 되거든. 그래서 강남 근생하면 돌로 할 거냐, 롱브릭이냐 어쩌냐 하는데 여러분들은 외장재가 뭔지 이런 데서는 분간이 안 가. 결국 뭐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여기서는 뭐다? 땅값 싸게 사고 입지가 좋냐, 안에서 자영업자분들이 영업하기에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놨느냐,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자, 뒤에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은 토지가 110평이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335평. 보기보다는 연면적이 꽤 크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2014년에 평당 4천만 원 정도 주고 한 44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개발은 바로 2014년에 신축을 하셨어요. 2014년이면은 뭐 거의 10년도 넘었으니까 평당 공사비 350만 원 정도 봤을 때 예상 공사비는 한 12억 정도, 부대 비용은 3.9억 정도 하면은 총 공사비는 60억 6천만 원. 거기 이제 등기장 대출이 한 30억 중반 있으니까 내 돈은 한 20억 중반 가지고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는 2015년에 12월에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그 이듬해죠. 바로 63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당 5,757만 원. 그러면은 세전 매각 차익은 약 3억. 그러니까 내 돈은 한 20억 중반 가지고 했는데 차익이 한 3억 정도니까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산 사람이 2021년 비교적 최근에 97억에 매각을 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신축을 하신 분이 너무 성급하게 짓자마자 임대 맞추고 바로 파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고, 건물은 잘 지었어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 10년 된 건물인데 역시 돌이 짱이긴 해. 이런 거 보면 간판 붙어 있는데 말고는 너무 깨끗하고 오염 자국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 이쪽에 토지들이 뭐 한 70평에서 80평, 작으면 50평부터 그렇게 있는데 이게 필지가 비교적 크다 보니까 연면적도 극대화하고 층도 올리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확실히 도로폭이 넓어야 돼. 이 정도면 거의 10m? 되겠죠? 넘나? 12m 정도 될 것 같기도 12m. 하고. 여기 제가 또 여기 임장하다가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 상가주택을 개발했거든요. 근데